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이 터졌습니다. 나이 처먹고도 예의 하나 없이 굴어. 주민 한 명이 분리수거함 앞에서 다른 노인을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주민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중엔 아들 손을 잡고 지나가던 젊은 엄마도 있었죠. 아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 맞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고 모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만 먹고 감정 조절은커녕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리 분노했을까요? 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걸까요? 그 속에는 나이 들미 주는 쓸쓸함,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기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목소리보다 말투가 그 사람의 수준을 더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투 속에 숨겨진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 고전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은 이미 길을 잃고 있다. 공자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칠어진 말투 속에 숨은 그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방송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그 답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한 67세 남성 장기호 씨의 사례입니다. 기호 씨는 매일 아침 동네 커피숍에 들러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봅니다. 그곳은 그에게 유일한 쉼터이자 하루의 시작을 여는 공간입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 처음 온 젊은 남성이 기호 씨가 평소에 앉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호 씨는 조용히 다른 자리에 앉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그 남성이 들어설 때마다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거나 들릴 듯 말 듯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침부터 꼴 보기 싫네.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커피숍 직원이 그 청년에게 다른 자리를 권하며 조용히 상황을 수습했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기호 씨는 그 사건 이후 커피숍 직원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며칠 뒤부터는 커피숍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조심스레 이유를 물었을 때 기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대우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어. 내가 몇 년을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런 것도 몰라주는 게 예의가 없지. 그 말 속엔 자리를 뺏겼다는 억울함보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호 씨는 자리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마저 빼앗기자 그는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 성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삶에서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분노와 말투로 표현될 때 사람들은 한 발씩 물러서게 됩니다. 그 사람은 왜 화를 내는가? 그보다 중요한 질문은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은 무엇일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 그것은 결국 자신이 존중받고 싶다는 간절함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엔 그런 말투로 마음을 감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마을 회관에서 만난 73 이화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화자 씨는 평생을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자녀 둘을 키워내고도 아직도 집안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녀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식모야? 맨날 밥하고 치우고 나 죽어야 끝나지. 이 말은 이제 거의 매일같이 들려왔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자 씨의 말이 처음엔 노인의 푸념쯤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엔 독이 실렸고 표정엔 분노가 담겼습니다.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닫았고 아들은 엄마의 말을 들을 때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건성으로만 대꾸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다음에 하자. 그 말에 화자 씨는 더 날이 서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없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집에선 나라는 사람은 그냥 손이야. 일하는 손.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심리상담 강의가 열렸고 화자 씨는 이웃의 권유로 마지못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간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고맙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내가 없었으면 이 가족이 이렇게 살았겠냐고요. 상담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화자 씨는 그 순간 눈을 피하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였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 싶었어요. 그녀의 말투가 거칠어진 이유. 그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함과 외로움이 말끝마다 쌓여 터져나온 겁니다. 말이라는 건 표현의 도구일 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밥 먹어라라는 말 속에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듯, 내가 무슨 식모냐라는 말 뒤엔 나 좀 안아줘요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모두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언어를 잊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화자 씨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말투를 탓하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말 대신 따뜻한 눈빛을 보내본 적 있나요? 그 짧은 눈맞춤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만난 60여 살 남성 김진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진호 씨는 은퇴 후 지역자원봉사센터에서 주 3회 노인 대상 체력 단련 강의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도 조리 있고 리더십도 있는 분이지만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진호 씨가 원칙을 중요시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든 진호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한 번은 봉사활동 중 조금 늦은 70대 여성 회원에게 진호 씨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 맞춰 오랬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단호함이 아닌 공격성이 묻어났고 듣는 사람은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그 여성은 봉사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진호 씨는 말없이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후 개별 상담 자리에서 진호 씨는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젊을 때 늘 그런 말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감정을 죽이고 살았죠. 그랬더니 말에 감정이 배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진호 씨는 자신의 말투가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논리적이고 정당한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옳다고 사람까지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말 속에 공감을 담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나는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는 나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 그 간극 속에는 말의 내용이 아닌 말의 온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감정 지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지능은 타인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크기에서 가늠됩니다. 고전 중 군자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살핀다는 논어의 문장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했는가 보다 어떻게 말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진호 씨는 이후 하루에 한 번 봉사센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말투를 녹음하고 다시 들으며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 단정적이네. 이건 너무 공격적으로 들리겠구나. 여긴 한 박자 쉬고 부드럽게. 그는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 수업을 이끌 수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는 말했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내 눈을 다시 바라봐줘요.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커다란 행동이 아닙니다. 감정이 실린 말 한마디, 그 톤과 방향만 바뀌어도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은 무기가 될 수도,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리를 어떻게 놓을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한 마을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81살 정봉수 어르신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어르신은 경비직에 근무하면서도 항상 정장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누굴 대할 땐 단정해야지. 그래야 내 마음도 무너지지 않아. 그가 근무하던 아파트엔 중년 부부와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를 볼 때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똑바로 인사 안 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관리소장보다 내가 낫다니까. 처음엔 어르신도 정중히 고개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술만 마시면 더 심해졌고 한밤중에도 호출해서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새벽 그 남자의 폭언에 어르신이 참지 못하고 처음으로 말을 뱉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도 가족 있고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 남자는 화를 버럭내며 소리를 질렀고 결국 주민신고까지 들어가 문제가 커졌습니다. 봉수 어르신은 며칠 뒤 관리소장에게 불려갔고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 자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당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의 어린아이가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미안해요. 우리 아빠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아저씨가 안 보여서 속상해요. 봉수 어르신은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가만히 쥐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거칠고 누군가가 이유 없이 분노할 때 우리는 그를 무례하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깊게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의 분노는 어쩌면 지워지지 않는 좌절의 흔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의 말 한마디는 그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을지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민해?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하지만 그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서 부서졌을까? 그 속에 감춰진 슬픔은 무엇일까? 봉수 어르신의 말은 결코 거칠지 않았습니다. 다만 늦게 흘러나온 단 한마디였기에 그 무게가 컸던 것입니다. 그 남자의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나 좀 봐줘.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거친 말투로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한 발짝씩 멀어지게 됩니다. 말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있든 타인을 향해 있든 그 끝은 상처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지능이며 인격이며 마음속 고통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투를 들을 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상처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질 수 있을 겁니다. 말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말도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친 말투, 날선 감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처 말하지 못한 속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나 자신도 그런 말투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을까요? 오늘은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5가지 원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말이 날카로우면 본능적으로 우리도 방어적인 말투가 됩니다. 하지만 거친 말에 거친 말로 대응하면 그 순간부터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상대의 말이 감정적일수록 당신의 말은 더 담담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의 내용보다 말의 감정을 들어보세요. 상대가 소리를 지르며 나는 왜 맨날 무시당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핵심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외침입니다. 말의 껍데기를 듣지 말고 속에 담긴 감정을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상해.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수십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밖에 배우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부끄럽다고 배웠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도 갖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판단보다 훨씬 깊은 지혜입니다. 네 번째, 감정의 출처를 함께 찾아주세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이 질문은 때론 상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지? 감정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나 억울함에서 비롯됩니다. 그 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은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길입니다. 다섯 번째, 말투가 아닌 마음에 집중하세요. 말투는 때론 자기 방어의 수단입니다. 거칠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속은 더 여리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 말투 뒤에 마음을 보려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이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 수 있습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대화에서 이깁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이겨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겨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흥분과 충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 말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풀어지게 만드는 것도 모두 말투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날카로울 때 그 날카로움에 찔려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잠시 멈춰서 이 말을 던져보세요. 지금 그 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그 순간, 그 사람도, 그리고 당신도 조금 더 어른스러워집니다. 지금부터는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말투란 그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표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얼굴 표정을 점검하듯 말의 표정 또한 점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 박자 쉬고 말하기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단 3초만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해 보세요. 이게 뭐야 대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충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이건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닙니다. 내 안의 분노와 조급함을 이성으로 지탱하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말의 온도를 스스로 느껴보는 연습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을 그대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말 내가 들어도 기분 좋을까? 상대의 반응을 상상하며 그 말이 칼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 다리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상대에게 건너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감정을 언어로 번역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짜증나 죽겠어라는 말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나 자신이 통제되지 않아서 힘들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정제해 말하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습니다. 말은 날 것 그대로 내뱉으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한 번 정리된 말은 상대와 나를 이어주는 다정한 밧줄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말을 꺼내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건 말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말의 칼날을 칼집에 넣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서 무슨 말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드는 순간 말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도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과 인정의 말을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인정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 참 고맙네요. 그 행동이 따뜻했어요. 이런 말들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 연습은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자신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말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거슬릴 때 우리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요즘 어떤 말투로 세상을 대하고 있지? 그 질문을 조용히 자신에게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어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만 먹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말투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말 한마디, 그 안에 담긴 외로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실감, 존중받고 싶은 갈망, 그 모든 감정이 말투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의 내용만 듣고 반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왜 그런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평범한 아침 풍경 속 분노로 터져나온 한 남성의 고함 속에서 존재를 무시당하는 이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연에선 가족들에게 섬세한 애정 표현을 받지 못한 채 일생을 헌신해온 한 어머니의 서운함이 쌓여 말끝마다 날이 선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논리와 정의 뒤에 공감이 실리지 않은 말이 얼마나 큰 거리감을 만들 수 있는지를 김진호 씨를 통해 확인했고, 네 번째 사연에선 경비원으로 일하던 정봉수 어르신의 침묵 속 진심과 말을 무기로 삼는 이들의 상처 입은 내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파트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황에 반응하고 스스로 말투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말입니다. 말투는 그냥 버릇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자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말의 깊이는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본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내 말로 사람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떤 말은 상대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어떤 말은 상대를 내 앞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품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인생 후반의 지혜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요. 이만하면 잘 살았어요. 이제는 좀 더 따뜻해져도 괜찮아요.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당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의 말 한마디에 위로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나이를 어떻게 먹어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표정, 그리고 인품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말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그 말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숨결이 전해지길 바랍니다.